자, 이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통계적 방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적 방법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자료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료 해석. 자료 해석, 즉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계적 방법이란 통계 숫자나 통계 그래프를 작성하는 수법. 즉 뭐예요? 통계 숫자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통계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냄으로써 그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수법이 바로 통계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통계적 방법이란 뭐예요?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을 통해서 뭐예요? 그 배후에 있는 구조라는 것은 그 조사 대상의 어떤 성격이나 특징이나 뭐 이런 것을 나타내겠죠. 즉 정보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 즉 그 배후에 있는 구조에 관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우리는 통계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통계적 방법이란 바로 자료를 해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요 데이터 분석, 자료 해석이란 자료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죠.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해석할 때, 통계적인 방법으로서 이 자료를 해석할 때 그룹 간 비교를 합니다. 그룹 간의 그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룹 간이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정보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비교를 해요. 어떤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그 도출되어 있는 정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 정보를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비교를 통해서 그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란, 즉 자료란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수, 그리고 세 번째가 값이에요, 값. 자, 데이터는 표본과 변수와 값으로 구성됩니다. 자, 이 표는 표 2-2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리한 데이터의 집합이고요. 이 표에서 각 행, 번호로 1부터 100까지 나와 있죠. 각 행. 각 행은 응답자 정보예요. 이 1이라는 응답자가 대답한 정보죠. 그 다음에 2라는 응답자, 3이라는 응답자. 이와 같이 각 행은 응답자 정보를 나타내고요. 개인을 단위로, 이 하나하나의 단위, 케이스, 유닛 단위로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자의 데이터. 이와 같이. 자, 이 경우 100명이죠. 1분부터 시작해서 100명이 모집단으로부터, 즉,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상경대학이라는 모집단으로부터 100명을 추출하여, 이 100명이 어떻게 상경대학이라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어 표본을 구성하고 있어요. 100명이 표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이 표본이라는 것은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모집단에서 실제로 추출된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집합이죠. 이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라는 것은 variable, 변수라는 것은 변화하는, 변자라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우리가 변화할 변자죠. 변화할 변. 그래서 변수죠. 변수. 변화하는 숫자예요. 변하는 숫자.
변수는 변하는 숫자인데, 즉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 수치가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질문이 1부터 시작해서 5, 6까지 있는데 요 각각의 질문이 있죠. 질문. 요 각각의 요 질문이 바로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1이라는 설문 1이라는 변수, 2라는 변수, 3이라는 변수, 4라는 변수, 5라는 변수, 6이라는 변수죠. 보시면은 이 질문, 이 설문 1이라는 질문 보시면은 숫자가 요 변하죠. 그 다음에 설문 2 같은 경우도 이거는 나인데 1이라는 사람은 46살.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2라는 사람의 응답자는 25, 61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설문 3은 키를 나타내는데 보세요. 응답자에 따라서 요 값이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죠. 달라요. 그렇지. 변하고 있죠. 즉 변화하는 숫자가 뭐예요? 변수예요. 변수. 설문 3이라는 변수. 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변수가 되죠. 여기서 신장, 지금 말씀은 이거는 신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혈액형. 1이 A, 2가 B, 3이 AB, 4가 O형,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설문 6은 학력을 나타내요. 학력.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변수는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요 케이스, 1이라는 케이스, 1 응답자의, 2 응답자의, 3 응답자의 요 케이스에 따라서 1이라는, 2라는, 3이라는 응답자, 즉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키의 경우 달라져요. 수치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왜요? 이게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변수. 설문이, 즉 질문이 바로 변수예요. 변수. 이거는 학력이라는 변수. 그리고 세 번째, 값. 데이터를, 자료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첫 번째, 표본. 그 다음에 변수. 표본, 변수. 그리고 값이죠. 세 번째가 값. 표본과 변수와 값으로 자료, 즉 데이터가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 값은 각각의 변수가 취하는 구체적인 수치. 예를 들어서 혈액형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1 응답자가 취하는 값, 100번째 응답자가 취하는 값, 이와 같이 각각의 변수가 취하는 구체적인 수치. 구체적인 수치가 뭐예요? 바로 구체적인 수치가 응답자에 따라서 그 변수에 따라서 그 각각 변수가 취하는 각각의 수치가 바로 값이에요. 값. 거기가 생각 어느 정도 됐으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초 용어 변수와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ariable 변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변수라는 것은 변화하는 수치를 나타내는데 그 변수가 케이스에 따라서 그 응답자에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숫자가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변수라는 것은 뭐예요? 변수라는 것은 요 자본금 대상은 그 응답자는 A기업, B기업에서 F기업이 있는데 자본금에 대한 거죠. 자본금. 그 다음에 종업원수 그리고 매출액 이와 같이 여기서 변수는 자본금에 대한 질문, 종업원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이 바로 변수가 되겠죠. 이와 같이 그 변수, 그 질문에 대해서 측정한 것이 바로 이 변수입니다. 요 값으로, 그 변수를 갖다가 값으로 나타내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고 그 대상, 객체, 혹은 유닛, 혹은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 대상, 응답자가 바로 뭐예요? 응답자 하나하나, 개개의 응답자가 바로 객체고요. 케이스고, 유닛이고, observation, 즉 관측 대상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개개의 기업들,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D, E, F라는 기업. 이게 뭐예요? 관측 대상이죠. 관측 대상. 요 하나하나가 뭐예요? 유닛, observation 혹은 케이스라고 합니다. 객체죠. 객체. 하나의 객체. 관측 대상이 요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변동, 이 변동이에요. 변동, variability, 변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관측 대상은 하나하나의 객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observation,
유닛 혹은 케이스라고 하는데, 요 관측 대상이라는 것은 개체를 통해서 관측 항목, 그 하나의 질문이죠. 관측 항목에 관한 자료값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를 즉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변동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량이에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요 각각의 응답자, 케이스, 유닛에 대해서 응답자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보시면은 어떻게 달라지죠? 다릅니다. 이와 같이 달라져요. 자, 관측값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 즉, 요 변수, 변하는 숫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관측값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 즉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우리는 variability, 즉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구성 요소로서 데이터는 표본과 변수와 값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1차 자료와 그다음에 2차 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primary source와 그다음에 secondary sources. 1차 자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차 자료. 조사 주체 혹은 실험 주체가 직접 조사나 실험의 결과 취득하는 요 개표 단위죠. 아까 우리가 그 표에서 개표, 케이스 유닛, observation 그 개체별로, 응답자별로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얻었었는데 얻은 그 정리를 했었는데 그 바로 개표 단위의 데이터. 앞에서 보았던 그 2-2-2에서 보았던 그 개표 단위, 즉 응답자 단위별로 정리해서 얻어진 그 데이터. 그 개표 단위의 데이터를 우리는 1차 자료라고 합니다. 1차 자료. 그 다음에 2차 자료.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대해서 1차 자료를 어떻게 해요? 분류를 하고 집계를 하고 등등 요약하는 등등 가공해서 얻어진 데이터. 즉 가공한 데이터를 우리는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이어서 자료를 우리는 시계열 자료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횡단 자료. 시계열 자료와 횡단 자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열 자료. 우선 시계열 자료란 시니까 시간시에 시간. 그래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래서 시계열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자료,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료죠. 예를 들어서 과거 5년간의 월별 매출액 자료라든가 혹은 과거 10년간의 월별 제조업 가동률 지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시계열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횡단 자료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해서 횡단 자료는 특정 시점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특성을 조사한 자료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지점별 매출액 자료. 자, 이번 달이죠. 지점별로 A지점, B지점, C지점 이런 식으로 혹은 금년에 업종별 제조업 가동률 지수.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업종에 따라서 가동률 지수가 다르겠죠. 그러한 그 2019년도의 업종별 제조업 가동률 지수 혹은 한국의 2019년도의 대상 국가별 총 수출액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자료는 시계열 자료를 나타내고 있고요. 주가죠, 주가입니다. 주식의 그 주가를 체결 시간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체결가, 주식거래에서 체결가, 그 다음에 전일비, 그 다음에 시가, 현재의 시가, 그 다음에 저가, 고가.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자료를 나타내고 있죠. 이게 바로 시계열 자료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료를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즉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양적 데이터와 그다음에 질적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질적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 범주형 자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양적 데이터는 뭐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 quantitative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metric 데이터라든가 numerical 데이터라든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적 데이터를 나타내요. 이거는 양적 데이터란 무슨 자료? 무슨 데이터?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자료예요.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양적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GNP, 뭐 GDP, 매출액, 경제 성장률, 수출입 현황, 임금, 키, 몸무게, 제품의 수명 등등 이와 같이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자료를 우리는 양적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질적 데이터 혹은 요 범주형 데이터, 범주형 자료는 categorical 데이터예요. categorical 혹은 non-metric 데이터라고도 하고요. 혹은 qualitative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카테고리로 표현되는, 즉 카테고리로 표현되는 자료를 뭐라고요? 양적 데이터입니다. 양적. 카테고리로 표현되는 자료가 뭐가 있어요? 성별, 남녀, 남자와 여자 구별되죠. 이렇게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직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력도 그렇고 산업 분류라든가 혹은 채권 분류라든가 등등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질적 데이터입니다.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 자료, 카테고리로 표현되는 자료를 우리는 질적 데이터라고 합니다. 앞에서 자료를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크게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우리는 그 변수의 측정 수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그 명목 척도, 그다음에 순위 척도, 등간 척도, 그리고 비율 척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얻어진 자료의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측정이라는 것은 대상물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변수를 측정 수준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명목, 순위, 등간, 비율 척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목 척도, nominal scale, 명목 척도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목 척도는 분류만을 위한 정보, 분류만을 위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 혹은 성별,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축구선수의 등번호, 이 등번호는 숫자로 표시가 되지만 그 숫자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단지 분류만을, 구분을 위한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어요. 따라서 축구선수의 등번호도 명목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신도, 그 다음에 국적, 이런 것도 분류만을 위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직업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명목 척도가 되는데, 그래서 명목 척도는 관측 대상을 되게 포괄적이고도 상호 배타적인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즉 단지 구분하는데, 분류하는데 이용이 되는 정보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뭐예요? 이 명목 척도는 사칙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분류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지. 이어서 순서 척도,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 다음에 서열, 순위. 똑같은 얘기인데 요 순서 혹은 서열, 서열 정보, 순위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자료인데, 이 순서 척도 혹은 서열 척도는 관측 대상의 속성에 따라서 뭐예요? 관측 대상 간에 서열을 부여한 자료, 서열이 부여되어 있는 자료, 즉 뭐예요? 서열 정보, 순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예요? 순위
혹은 서열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B, C, D 평가의 성적이라든가 연령조사에 연령인데 여기서 나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몇 살, 몇 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아니라 연령조사인데 이 20대별, 30대, 40대, 50대 이상 이와 같이 뭐예요? 순위죠. 서열별로 나누는 거죠. 분류를 하고 있죠. 즉 서열별로. 서열 정보, 순위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만족도 혹은 선호도 조사를 들 수가 있어요. 자, 만족, 보통, 불만 혹은 1부터 5까지. 5는 가장 만족,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불만족, 이거는 그냥 보통. 이와 같이 선호도나 만족도 조사를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서열 자료는, 순위 자료는 뭐예요? 단위들 간의 간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량하기 어려워요. 한번 요거 볼까요? 이게 숫자로 해서 1과 2, 이게 만족인데 1과 2가 1이라고 해서 차이가 정확하게 1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족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이를 어떻게 그 간격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정확하게 그 단위들 간의 간격을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간격이 같지 않아요. 따라서 사칙 연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등간 척도. 교재에 따라서는 뭐 간격 척도, 뭐 구간 척도라고도 하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이 등간 척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등간. 이 등간 척도는 관측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순위가 부여되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서열 순위 정보, 순위 척도에서 그 순위죠. 서열, 순위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서열 척도, 서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간격, 단위들 간의 간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간격이 동일한 자료입니다. 통상의 숫자 데이터죠. 온도라든가 IQ라든가 지수 등등이 이 바로 뭐예요? 등간 척도입니다. 간격이 똑같아요. 간격이. 그런데 이 등간 척도는 절대적인 0점, absolute zero, natural zero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0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0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관측값 사이의 비율 계산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나눗셈과 곱셈 연산은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온도죠, 온도. 섭씨를 우리가 나타내면은 0도, 100도, 50도, 100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0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추럴 제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도는 온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0도는. 자, 그리고 100도는 50도의 2배로 뜨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 100 간격이 50 차이가 50이죠. 그래서 배로 크니까 100도는 50도의 2배로 뜨겁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격이 같다고 해서. 이걸 화씨로 뜨거운 정도로 변환하여 나타내면은 100도는 212도가 되고요. 50도는 122가 된다. 이거 보면은 실제로 뜨거운 정도로 나타내면은 1.7배예요. 7배. 자, IQ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Q가 100인 사람이 어떻게 IQ가 50인 사람보다 어떻게 IQ가 50만큼 높다고 할 수는 있어요. IQ가 100인 사람이 50인 사람보다 50만큼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머리가 2배 더 영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등간 척도는 순위 정보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위 사이 간의 간격이 동일한
자료를 우리는 등간 척도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0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관측값 사이에 비율 계산은 불가능하다. 즉 나눗셈과 곱셈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비율 척도 혹은 비례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 혹은 비례 척도는 등간 자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 다시 말씀드려서 명목, 순위, 등간 자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내포하면서 뭐예요? 절대적인 0점이 존재합니다. 내추럴 제로가 존재해요. 따라서 뭐예요? 몇 배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몇 배라는. 중량이나, 예를 들어서 중량이나, 시간이나, 거리나, 연령, 가격, 소득 등등. 이러한 자료가 뭐예요? 비율 척도, 비례 척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산 가능합니다. 사칙 연산이 가능한 자료가 바로 비율 척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그 자료가 어떠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료가 명목 척도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명목 척도로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순위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간 척도로 간조한 분석을 해야 하는지 등등. 다시 말씀드려서 그 자료가 순의 척도이지만 우리는 그 자료를 어떻게 등간 척도로 간조한 분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의 척도를 간격 척도, 등간 척도로서 간주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의 척도를 어떻게 간격 척도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A, B, C, D에 A에 1, B에 2, C에 3, D에 4를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룹 간 비교를 할 때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A, B, C, D는 서열 정보, 순위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자료죠. 순위 자료예요. 순위 척도예요. 하지만 여기에 이거를 어떻게 간격, 등간 척도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간주해서 숫자를 부여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그룹 간 비교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포 자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교를 할 때는.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는 분석을 할 때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어떤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앞에서 우리가 자료를 크게 분류하면은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적 자료를 다시 이산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산 자료 혹은 그러니까 이산 자료 그냥 줄여서 연속 자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자료를 연속형 자료와 이산형 자료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연속형 자료라는 것은 통계 단위들의 수를 셀 수 없는 자료들이에요. 셀 수 없는 자료, 셀수.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없는 자료를 우리는 연속형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실수값을 취해요. 예를 들어서 키의 경우 실수값을 취하니까 175cm 혹은 170.3 혹은 175.25 178.3cm 이와 같이 실수값을 취하는 자료가 바로 연속형 자료입니다. 따라서 연속형 자료는 구간으로 구분한 백분율로 우리가 구간으로 구분을 통해서 백분율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산형 자료는 이 통계 단위들을 어떻게 수를 셀 수 있는 자료예요. 어떻게 하나, 둘, 셋 등등 정수값밖에 취하지를 못합니다. 정수값밖에. 예를 들어서 형제의 수를 1명, 2명, 3명 이렇게 셀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1.5명 형제를 2.35명 이렇게 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형제의 수,
혹은 소유하고 있는 CD의 장수, CD도 마찬가지로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쓸 수 있죠. CD는 1.5장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뭐예요? 셀 수 있는 자료가 뭐예요? 이산형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셀 수 없는 자료가 뭐예요? 연속형 자료가 됩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분석을 할 때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의 시점. 첫 번째가 전체의 변동.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이라는 것은 흩어진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변동을 봐요. 변동. 흩어진 정도가 변동을 통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계층별로 그룹 간 특성을 비교해요. 층별로 그룹 간의 그 특성을 비교하는 거죠. 그 세 번째가 변수 간의 관계입니다. 변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료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료 분석의 시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체의 변동을 본다고 했죠.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그러면 그 변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자 수렴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혹은 숫자로 표시하죠. 수치로. 기초통계량 계산을 통해서 변동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층별로 그룹 간 그 특성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계층별 나누시면 돼요. 수준화해요. 수준별로 나눠서 코드화를 해서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변수 간의 관계를 볼 때는 우리가 보통 다별량 분석을 해요. 다별량 분석을 통해서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점 변화인데 이거는 뭐예요? 시계열 분석법을 이용합니다. 시계열 분석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분석, 시각 분석,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변동을 통해서 그리고 계층별 그룹 간 비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시점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통계 분석,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 분석, 즉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치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 분석, 데이터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수치화죠. 수치화에 의한 기술, 계량화죠. 그리고 그래프에 의한 기술, 즉 시각화입니다. 수치화, 그래프화, 즉 계량화,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분석 목적과 자료인데 우리는 분석을 할 때 그 분석 목적에 맞는 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명목 척도만을 가지고 우리가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즉 명목 척도로 우열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우열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자료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이가 필요한 경우에 이 순의 척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이가 필요한 경우에 순의 척도만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순의 척도를 어떻게 등간 척도로 간주하여 그 순의에 숫자를 부여를 해서 우리가 그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에서 우리는 데이터,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시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분석을 할 때 분석 목적에 맞는 자료를 취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이 오늘까지 강의고요. 그리고 이 변수를 갖다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자료를 정리를 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자료를 갖다가
분류 방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속성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우리가 이산역, 양적 자료, 자료를 우리가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양적 자료를 어떻게 분류하면은 이산형과 그다음에 연속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고요. 셀 수 있는 자료, 이산형, 연속형은 셀 수 없는 자료, 실수를 취하는 자료죠, 데이터죠. 그 다음에 측정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를 분류를 하면은 명목적도, 분류만을 위한 자료, 그 다음에 서열적도, 순위 정보, 서열 정보를 내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간적도, 서열 정보와 명목적도의 정보를 내포를 하면서 간격이 동일한 자료. 하지만 절대적인 0점, 내추럴 제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눗셈과 곱셈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목, 서열 등간의 모든 정보를 내포하면서 절대적인 0점, 내추럴 제로를 내포하고 있는 자료, 가감, 그 다음에 나눗셈, 곱셈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상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